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기계 기사 연력학 다섯 번째 순수 물질의 상태량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할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관련된 순수 물질의 상태량은 평균 0.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력학의 기본 개념부터 연력학 2법칙, 그다음에 통상 이제 냉동 사이클까지 해서 대략 한 80% 정도의 어떤 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도 일부 계시고요. 그 몇 가지 이제 건도라는 뭐 새로운 개념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증기, 액체, 고체의 상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물이 있고 이 위에 이제 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대기압보다 이제 높은 상태로 일단 물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 뭐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압축 상태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추에 의해서 이제 내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과 수증기가 이제 분리가 되기, 증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의 온도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에 의해서 물과 수증기로 분리가 되면서 비체적도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은 전부 다 증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수증기 상태로 될 것이고, 이때는 전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이제 수증기로 100% 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증기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고, 또한 이제 비체적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포화 온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포화 온도라는 것은 일정 압력 하에서 이게 증발이 시작하는 온도를 저희가 이제 포화 온도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온도, 이 온도의 그 BC 구간의 이 온도를 저희가 이제 포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포화 온도, 이때 주어진 온도에 대한 이 압력선을 저희가 이제 포화 압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포화 액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포화 액체는 이렇게 관행 상태, 압축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이 이제 그 증발이 바로 일어나기 전 단계인 어떤 액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 B 상태를 이제 포화 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압축 액체는 이제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AB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 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도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증기 질량의 비를 이제 저희가 건도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만 잘 아셔도 뭐 충분히 이제 이 건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도라는 거는 그 액체와 기체를 포함한 이제 전체 질량분의 어떤 증기의 질량을 이제 건도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이걸 이제 다시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증기 질량 B가 결국 이제 건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포화 증기는 이렇게 뭐 쭉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점, 그 100% 이제 증발이 완료가 된 상태, 이 시점을 저희가 이제 포화 증기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포화 증기는 다른 말로 이제 그 100% 이제 그 증발이 완료됐다라는 의미에서 건포화 증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열 증기는 이렇게 포화 증기 상태에서 이제 더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정합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CD 구간의 어떤 증기를 저희는 이제 과열 증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그 이 지점을 그 포화 이제 그 건도가 이제 제로 퍼센트인 이 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선을 이제 포화 액선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건도가 이제 100%인 선이 또 있겠죠. 이 선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선을 포화 증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은 어떤 정합선을 따라서 이렇게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온도와 체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 일정한 압력에 의한 그 과정을 이렇게 정합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AB 구간은 이제 압축 액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지점에서의 건도는 B점은 이제 포화 액체이고 건도는 이제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지점은 포화 증기 또는 곤포화 증기라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건도가 이제 100%인 상태를 이렇게 포화 증기, 곤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습증기 구간, 여기 습증기라는 건 이제 그 습기, 그러니까 이제 액체 상태와 이제 기체 상태에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이제 습증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습증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압력도 일정하지만 온도도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D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과열 전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력이 22.09메가파스칼에서 이렇게 정합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일 경우에 이렇게 그 여기 인계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가 이렇게 그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이 구간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정합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그 포화 액체 상태와 포화 증기 상태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지점을 이제 인계점이라고 하고, 이 임계점에서의 온도를 임계온도, 그 다음에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압력, 온도 선도에서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삼중점이라 고체, 액체, 증기가 이렇게 그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체, 액체, 증기가 이렇게 한 점에서는 이제 동일한 상이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점을 저희는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상이 그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유일한 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계점과 삼중점은 간혹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로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고체가 이제 그 고체가 증기가 되는 선을 뭐 승하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됐을 때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증기가 됐을 때 증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이미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다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정리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습증기 상태량에 대한 어떤 공식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어떤 그 습증기 상태에서 건도가 주어졌을 때 그 습증기 상태의 어떤 비체적을 이렇게 그 액체의 비체적인 UF, 그 다음에 포화 증기인 비체적인 UG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포화 증기와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의 비체적의 차를 이렇게 UFG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뭐 간략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증기 상태의 어떤 부피, 습증기 어떤 부피는 결국은 이제 액체가 그 차지하는 부피와 그 다음에 가스가 차지하는 부피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피는 이렇게 질량과 비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 액체 상태의 부피는 액체의 질량과 액체의 비체적의 곱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의 체적 또한 이렇게 가스의 질량과 가스의 비체적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전부 이제 m으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m분의 그 전체 질량분의 그 기체 가스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를 저희는 이제 건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건도 곱하기 UG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체의 질량이
대한 B가 그 이제 건도 카파니까 1 마이너스 카파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질량이니까 이거 더하면 결국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UF 플러스 건도 카파 곱하기 가로 열고 이렇게 가스의 비체적 마이너스 액체의 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걸 나타낸다라는 이 차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체적,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비내부의 에너지도 또한 이렇게 건도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엔탈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질량과 비엔탈피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떤 그 습증기 상태에서의 엔탈피는 액체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엔탈피와 그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엔탈피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알아봤던 이런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비체적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비내부 에너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액의 비체적이 이렇게 되고 포화 증기의 비체적이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제 건도는 65%라고 했습니다. 2m인 이 세제곱미터인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이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적 상태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비체적을 건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가 알아본 이 식에 해당되는 이제 그 주어진 값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하면은 이 세제곱미터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이 물질의 비체적을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체적은 질량분의 이제 부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은 약 8.85kg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습증기 상태에서의 엔탈피 H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기에서 이거를 고르는 게 이제 답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포화 증기를 단열 상태에서 압축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과열 증기가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 포화수가 된다, 습증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단열 상태라고 했으니까 Q는 일정하고 Q는 이제 항상 일정하겠죠. 왜냐면은 단열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열도 흡수하지도 않고 또한 외부로 어떤 열도 방출하지 않는 상태니까 결국은 델 Q는 이제 제로인 상태가 이제 단열 과정이고 그랬을 때 그 DS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TS 선도를 만약에 저희가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정합선이 있을 때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포화증기 상태에서 그 이렇게 등 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열 증기 상태가 되겠죠.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선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최적이 주어져 있고요. 이 최적 안에 이렇게 습중기 이제 혼합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반은 포화 액체가 들어가 있고 절반은 포화 증기가 들어가 있을 때 전체의 질량과 건도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액체와 포화 징계 이제 비체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징계 최적은 이렇게 0.005 세제곱미터가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포화 징계 이제 비체적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포화 나와 있죠. 그래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 포화 징기의 비체적 유지는 어떻게 그 기체의 질량분의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되고, 질량은 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질량은 이렇게 비체적 분의 이제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포화징계 비체적 1.6729분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징계체적 0.005를 하게 되면은 증기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증기의 질량은 약 0.003kg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의 체적도 이제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 살펴봤던 내용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액체의 질량은 이렇게 4.789kg이 됩니다. 그래서 건도는 전체 질량은 이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제 전체 질량이 되고, 전체 질량은 4.792kg이고 건도는 이제 전체 질량분의 증계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질량 이거분의 증계 질량 0.003을 하게 되면은 건도는 0.0006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과열 증기를 냉각시켰더니 포화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비체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포화액과 그 포화 증기의 이제 비체적이 각각 이렇게 됐을 때 건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저희 습증기 상태에서 이때 비체적을 이렇게 그 액체의 비체적과 이제 기체의 이제 비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건도 카파는 이렇게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여기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건도는 약 0.443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태와 상태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실제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변화를 포함하는 물과 수증기의 상태는 압력과 온도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일상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PV는 R지기 때문에 압력과 비체적 또는 온도와 비체적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습중기 구간에서는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완전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압력 따로 온도 따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기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 그다음 온도 100도씨 상태에서 이제 1kg의 포화 액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포화 증기로 이제 바뀌었고, 이때 그 포화 증기가 흡수한 열량이 2255kJ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증발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량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순수 물질의 상태량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은 연력학 제2법칙에 들어와도 되는 문제지만, 이게 이제 굳이 제가 이 부분에 넣었었던 거는 포화 액체, 포화 증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뤄봤고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이제 Q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온도 100도씨는 이제 절대 온도로 바꾸면 373.15도고, 이때 이제 이렇게 액체가 이제 이렇게 증기로 바뀌면서 흡수한 열량이 2255kJ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엔트로피 증가량은 6kJ/kg 도 K가 kg K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 상태량 표를 참조해서 이렇게 여기 이 사이 값 마이너스 42.5도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암모니아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42.5도씨에서의 엔탈피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렇게 여기 엔트로피 온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5도씨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1.94 여기겠죠. 그리고 40도씨에서는 여기겠죠. 여기 0. 그러면은 이거 42.5니까 여기 이제 뭐 가운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값에 이제 실제로는 이 값에 이제 그 평균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비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막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어 처음 보는 문제고 또 생소하고 순간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학부 과정에서 뭐 그 증기 상태표를 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중간값들을 뭐 찾아서 이렇게 푸는 뭐 시험도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상태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순수물질의 상태량 관련돼 가지고 상태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공업 연력학 중에서 연력학 관계식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상태 방정식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실제 고동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 수정한 상태 방정식도 있는데 제가 한번 책을 찾아보니까 상태 방정식은 뭐 일반식도 있고 경험식도 있고 뭐 이론식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반 기계기사 이제 연력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뭐 경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나오는 이제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외에 반데르왈스식이라는 것이 이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정리를 해봤는데 뭐 대학 그 공업연료학학 책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기체 식에 대한 어떤 수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U는 RT인데 이렇게 압력의 어떤 임의의 어떤 그 계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체적의 어떤 이제 수정 계수겠죠. 뭐 수정 계수를 이렇게 반영한 식이 이제 반대로 할 수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U 제곱분의 A, 그러니까 비체적 제곱분의 A는 어떤 기체 분자 간의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수정값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그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실제로 이게 기출이었습니다. 기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유형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조금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증발열이 이제 재기압 상태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체적은 0.00104에서 증발열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렇게 비체적이 이제 변화를 했겠죠. 그랬을 때 증발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 상태를 H1, U1 이렇게 해서 1첨자를 저희가 써가지고 이제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2첨자를 써가지고 저희가 최종 상태를 나타냈을 때 실제 이제 증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포와 액체가 이제 포와 증기로 이렇게 변할 때 증발이라 그러잖아, 증발. 그러니까 액체에서 증기로 이렇게 상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때 물질이 이제 흡수하는 열을 이제 증발열이라고 하고 이 증발열은 결국 이제 엔트로피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H1 그러니까 이제 증기 상태와 포화 액체 상태의 어떤 엔트로피 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엔트로피는 이제 내부 에너지와 이렇게 P2
P2 뉴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2, P1이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부 에너지 차는 U2-U1은 H2-H1- P 곱하기 U2-U1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여기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뺄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혹시나 기사 시험 외에 또 뭐 공사나 뭐 이런 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담아 봤는데요. 여기 이제 현열과 이제 자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열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물질에 이제 열을 흡수를 하면 할수록 이제 온도가 계속 상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물질의 어떤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을 저희가 이제 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자멸이라는 것은 물질의 이제 상변화에 필요한 열을 저희가 이제 자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증발열, 뭐 다른 말로 이제 기화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뭐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뭐 기사 시험 칠 때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고, 뭐 다른 걸 하실 때, 다른 뭐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1메가파스칼의 일정한 압력 하에서 물이 이제 포화액에서 이제 포화 증기로 이제 상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포화액의 비체적과 엔탈피는 이렇게 쭉 되고, 포화 증기의 이제 비체적과 엔탈피는 이렇게 된다. 이랬을 때 증발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뭐 델 Q는 du 플러스 PD 뉴 또는 dH 마이너스 뉴 dP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일정한 압력이기 때문에 dP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 여기 보면 UFG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UFG는 UG-UF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 값은 이렇게 DH PD 뮤 PD 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이렇게 이걸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그 기체와 액체 상태의 어떤 상태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여기 이제 쭉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약 1822 kJ per kg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나옵니다. 엔트로피는 이렇게 T분의 이제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는 이제 포화 온도니까 이렇게 절대 온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도 273.15를 더하면 이제 453.15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한 열량이 이제 엔탈피, 여기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탈피인데요. 하여튼 오타인데, 일단 뭐 엔트로피가 아닌데 엔탈피입니다. 그래, 엔탈피 이렇게 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 여기 저 엔탈피 이것과 이거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약 4.447 kJ per kg K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은 뭐 지난달에 조금 바쁘고 뭐 이것저것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바로바로 좀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질 못했었고, 일단은 제가 한 일곱 번째 것까지는 대충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 뭐 무음 녹화로 했던 부분도 좀 빨리 제가 육성 녹음을 해서 빨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연력각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제가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유체역학은 지금 자료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연력학이 끝나는 대로 그 다음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자격증 공부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유체역학도 이제 문항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념하고 문제들 빨리 준비해서 하여튼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